예, 여러분, 국장입니다. 지금 2월 9일 화요일 아침 10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며칠째 엄청난 VX 살인가스, 그 다음에 프로판으로 뭐 영하 10도, 15도 이하로 낮춰가지고 고통을 주었고요. 오늘은 이게 가끔 이거를 제가 오늘 이 테러를 당한 약은 지금 제가 8시 반쯤에 이들이 약을 뿌려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어제 한 2시가 넘어서 잤는데, 항상 약품 테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과거에는 뭐 5시간, 6시간, 7시간만 자도 뭐 정상적인 활동을 했지만, 계속 약품 테러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뭐 10시간 이상 누워있지 않으면 활동조차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방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이제 약으로 깨워서 자리를 피해야만 됐어요. 제 차량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서 자고요. 차량을 둘러싸고 옷이 젖을 때까지 약을 쐈습니다. 그래서 피해하고, 제가 뭐 담배를 이제 흡연을 하니까 담배를 한 대 피니까 약을 뿌리는데, 과거에는 한 명만 그냥 차 옆으로 지나가만 가도 바로 그냥 구토를 했었거든요. 그 구토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제가 알려가지고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리니까 약을 바꿨습니다. 약을 바꿨는데, 이 약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약은 제가 처음 테러를 당한 약은 아닙니다. VX 살인가스 이 약에 이 지금 오늘 맞은 약을 섞어서 끝에 아주 맹렬한 고통을 주고, 구토, 토악질, 그 다음에 거의 뭐 몸이 부서질 듯한, 제가 그러한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극약이에요. 극약. 독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배를 이들이 제가 피면은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약을 뿌립니다. 이들이 왜 그러냐면요, 말 그대로 건강복지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를 합당화시켜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모든 흉악범죄와 자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모든 지금 이 국민들을 그 정신질환자나 또는 정신질환 예상자까지도 전부 둘러싸고 외부 치료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MOU를 맺고, 모든 협력 행정기관들과 경찰, 법원까지 전부 지금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개인 정보를, 이렇게 국민의 개인 정보를 주고,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예상을 해서 미리 범죄를 막는다라는 미명하에요. 24시간 외부 병원화해서 외부 치료제로 자살과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예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법안하고 기사를 모두 브리핑을 했는데요, 동영상으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상황이라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고 이렇게 국민들을 둘러싸고 정신질환자로 이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F코드로, 그거를 F코드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던. 옛날에 보면은 정신병원이 산속에 있었죠. 교도소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들을 사회에서 터부시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복지원 같은 그러한 만행이 벌어졌던 거죠. 500명이 죽었죠. 거기서 맞아서 죽고. 그 소장은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회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모아서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그 개인한테, 소장은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그 막강한 권한을 주고 1인당 돈을 주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정치권들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법안을 만들어서 복지센터, 형제복지원도 복지죠. 네, 복지센터입니다. 이것이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전국화가 된 겁니다. 네. 형제복지원의 전국화입니다, 지금. 네. 정신질환자들이 넘쳐나고 자살과 흉악범죄가 만연한다라는 이유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개인에게 각 그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안은 모든 행정기관, 동사무소, 구청시청장, 경찰청장, 법원, 의사, 병원들, 언론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한테 협조해라. 국민들의 개인들의 정보를 모두 그 사람에게 갖다주고 예상자까지도, 자살과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예상자까지도 모두 감시하고 외부치료 24시간 병원을 할애시켜서 외부치료한다라는 목적으로 국민들과 MOU를 맺고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해서 만들어, 지금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몇 년 사이에 불어났죠.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몇만 명,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늘어난 숫자가 몇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해 사이에 수십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그 공무원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전파무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화학무기를 쏘는 그 자들입니다. 국민들과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 지역사회를, 국민들을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킨다라는 그 정신질환자들의 흉악범죄로부터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네이버 이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전국의 기업들, 행정기관들, 전국의 대학교들, 고등학교들, 어린이집, 노인회, 예? 하다못해 종친회까지 전부 MOU를 맺었습니다. 자살 방지 요원으로. 예? 여러분들 지금 그 전파무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시민들입니다. 아이들부터, 예? 대학생, 고등학생, 노인까지.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시민들에게 화학무기 외부 치료제라고 해서, 제가 기사까지 전부 브리핑했죠. 법안하고 외부 치료제라고 손에 쥐어주고 숨겨가지고 그 외부 치료기를 계속 발전시킨다. 그리고 그 외부 치료제하고 치료기는 매우 극한으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MOU를 맺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법안까지 제가 모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국민들에게 MOU를 맺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MOU를 맺어서 그들 손에 외부 치료기라고 쥐어주는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학무기입니다. 예? 화학무기는 비소만 하더라도 암 치료제에 쓰는 극소량은 암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맞은 것이 비소입니다. 예? 극약입니다. 독약. 비소는 초극소량으로는 암 치료제가 되고 있고 비료에도 들어가고 모든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식염수에도 극소량이 들어가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제에도 극소량이 들어가서 그것이 좋은 물질, 항암 효과도 일으키고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비소는 사약에 쓰이는 주 성분입니다. 독약입니다. 이들은 외부 치료기에 이것을 치료제로 둔갑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VX 살인캐스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극소량은. 그런데 그것이 과량이 되면 온갖 증상과 신경계를 교란하고 신경계 화학물질입니다. 이게 정신과에 쓰이는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극소량은. 알약으로 해서 성분을 먹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외부 치료기로 지금 그런 성분들을 VX 살인캐스, 비소 이런 성분들을 불산하고 섞습니다. 불산은 피부에 닿았을 때 엄청난 속도로 몇 초 만에 뼛속까지 그 성분을 전달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핸드폰 가방에 숨겨가지고 초 미세 발사체로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이기 때문에. 초미세 발사체 핸드폰 가방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우산 같은 데 숨겨서 쏘는 거, 그 외부 치료기로 지금 법안에 정신건강복지 법안에 외부 치료기로 명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물질과 제품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법안과 기사까지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즉, 이들이 보이지 않는 발사체로 화학무기를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무자비하게 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담배를 3대를 연거푸 폈습니다. 구역질을 하고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은 담배를 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치료를 한다라는 목적하에 하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게 하려고 고통을 줘서 못 피게 하는 약품을 써서 못 피게 합니다. 제가 계속 그거를 호소해 왔습니다. 담배만 피면 구토제를 뿌린다라고. 으악 해가지고 도저히 필 수가 없습니다. 담배가 역겹고요. 예? 제가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저는 뭐 0.1mm 이하로, 그것도 또 뭐 술도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혈안이 돼서 전국이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여러분. 예.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국민들에게 화학물을 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을 손에 쥐어주고 반은 쏘는 사람, 반은 맞는 사람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담배 3개피를 연거푸 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입도 제대로,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죠. 뇌도 지금 굳었고요. 고개조차 들 힘조차 없습니다. 예. 모자를 벗으면요, 머리에다 지금 엄청나게 맞아서요, 갑자기 입이 막 굳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화면에. 그런데 일부러 벗었습니다. 네. 담배를 3개 핀 이유는 이들은 계속 그 약을 뿌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죽기 직전까지 이 약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피웠습니다. 3대를 피우고 나니까 뭐 한 대만 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약을 뿌렸는데요. 3대를 연거푸 피우고 나니까 이것이 무슨 약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죽이는 극약입니다. 비소 또한 화학무기에 속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화학무기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금 생활용품에, 약품에,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식품안전청에서 초극소량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초극소량을 사용했을 때는 인체에 유익하지만 일정량이 올라가면 독약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일정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화학무기가 되는 겁니다.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은 치료제라는 명목 하에 그 비소나 VX에 들어있는 비소의 항암물질, 그 다음에 VX에 들어있는 정신과 치료물질, 그것들을 치료제로 둔갑을 시켜서 그거를 외부 치료기에 넣고 국민들의 아이들 손에 쥐어주어서 쏘게 만들고 극한의 고통을 주어서 자신들이 감시하고, 핸드폰으로 전부 감시하죠. 통제하고 자살을 막고 살인을 막고 흉악범죄를 막는다. 이것을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이렇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복지원의 전국화가 됐고요. 형제복지원에서는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왜 죽는지. 이거는 누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학무기가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간악한 살상무기로 표현이 되는 거는요, 누가 쐈는지 모르고 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화학무기라고 인류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아이들 국민들 손에 쥐어주고 국민들을 둘러싸고 무차별적으로 만행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합법화 복지라고 해서, 보건은 보건소나 정부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은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이라고 해서 아주 안전한 테두리에서만, 행정기관에서만, 보건소 같이 의료기관, 그 다음에 복지는요, 의료기관입니다. 개인입니다. 이들에게 법안을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형제복지원처럼 대통령 상을 주고 표창을 주고 1인당 이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죽이고 해야 하는 거에 대한 돈을 주고, 그걸 복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도 복지센터고요,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복지센터입니다. 여러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네만 다니는데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갈 일 없습니다. 거기 실제로 그 외부 뭐 사무실은 가죠. 거기 내부 중심부에는요, 여러분들 요 지금 CCTV 있죠? 예? 동네마다 있는 거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살인사건이나 이원춘 살인사건 이런 거 일어났을 때 CCTV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많은 동의를 얻어서 많이들 공무마다 설치했죠. 그걸로 지금 여러분들 다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 그 CCTV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거기서 범죄와 자살을 막는다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 MOU를 맺어서 24시간 정신자 F코드, 정신질환자라고 또는 예상자라고 F코드를 매긴 사람들이 F코드를 매겨서 둘러싸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정신병자다 쟤는. 치료제니까 쏴라 하고 연기해라. 어? 언제 살인을 저질지 모르고 자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둘러싸고 지금 이 민간 사찰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하는 이 조직들이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합법화를 하고 정당화를 해놨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너희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살을, 저 사람의 자살을 막고 하고, 이 주위 어린아이들 제가 해칠지도 모르는데 쟤는 이미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네? 신문 기사를 제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브리핑을 제 영상에서. 머리아지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아이들 끽끽끽 웃으면서 지금 소리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2명이 지나가면서 여학생이 이렇게 잔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지금 닦으니까 오토바이 또 지나가죠. 네? 얼굴에도 뿌리고 왔습니다. 여기 또 오고요. 닦으면 바로 뿌립니다. 네. 피부 깊숙이 쏩니다. 이 불산 자체가 피부에 접촉이 되면, 외부에 접촉이 되면은 수증기화돼서, 불산의 성질은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는데요, 물질을 뚫고 투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투과성, 그 다음에 직진성,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까지 갑니다. 그 여러분들 저기에서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구나 귀나 입, 코나 정확히 맞춥니다. 그렇게 정확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들 이렇게 조준하고 다니는 겁니다. 가방 가지고 이렇게 조준하고. 거기에 미세 발사체 바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물질은 불산하고 VX하고 화학무기 여러 종류들로 불산하고 섞는데요. 불산하고 섞는 이유는, 불산은 수증기 형태의 화학물질이라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바늘로 쏴도. 수증기 형태. 수증기가 보이겠습니까? 내미뚜껑 열면 뜨거우니까 확 보이는데, 그렇게 열이 가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온도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증기라는 거. 100도씨가 넘지 않으면. 근데 불산은 끓는 온도가 19도입니다. 그 이하에서도 수증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산은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는 이 화학무기는 초극세량으로도 온갖 증상을, 제가 그 증상도 전부 영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만 따로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불사는 초극세량으로도 피부에 닿으면은 그 성분이 뼛속까지 흡수가 금방 된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즉 불산을 VX 살인가스 제조하는 데 쓰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뉴스에 나와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불산을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VX 살인가스를 만들기 위한 용도이다 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네? 일본이 아무리 나쁘고 안 좋아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아베가 직접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 공신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측을 한 게 아니고. 그 불산이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VX 살인가스가. VX 살인가스 같은 비소 같은 화학무기에 불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초극소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으로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증상과 생리현상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차 안에 있으면 유리를 뚫고 차 안을 뚫고 이게 수증기 형태로 날아오고요. 집 안에 있으면 밖에서 쏘면은 집 안에 여러분들 침대에 누워있어도 머리통,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침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다 도청해 감청해가지고. 복제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악에 정신질환자나 예상자까지도 모두 구청, 시청, 동사무소, 복지사, 예? 의사, 시청장, 구청장, 시청, 구청, 복지센터장, 복지센터 직원들,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다툼으로 만약에 파출소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럼 그 직원이, 경찰서, 파출소 직원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구청장에게 넘깁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겁니다. 합법화로. 그래서 약간의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무조건 F코드를 발행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화학약품으로 자살과 범죄를 방지한다라는 지금 미명하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 모두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국민이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십시오. 10대 20대 이하 아이들까지도 전부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숨도 쉴 수가 없다, 나 왜 이러냐. 여러분들 이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고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니까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형제복지원 전국화를 떠나서 아우슈비츠의 전국화입니다. 이들이 쏘는 건 화학무기입니다. 아우슈비츠가 뭡니까? 가스실입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서 몇 년째 살고 있고 이 만행을 3년째 여기서 겪고 있는데, 이 차 안의 냄새가 어떤지 압니까? 네? 온갖 화학물질에 완전히 쩔어가지고요. 제가 죽기 직전 매일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119를 부르면서.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아가니까요. 119가 와서 내가 뭐 창문을 내리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양냄새 나죠? 그러면 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속아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오고 119가 오면 그 차에서 또 뿌리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부 합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법안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에 협조하고 지금 여러분들 차에서 설치해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화학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차에서 뿌리는데 나는 차 안에 앉아있는데 왜 뿌리겠습니까? 이걸 뚫고 들어옵니다. 이걸 뚫고 들어와서 타격을 데미지를 준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화학무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차에서 맡은 냄새가 이것이 계속 맡고 있으면 차 안에 계속 차고 차서 이 차 안이 완전히 독가스실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영상 보십시오. 전자파 무기 이게 안 보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전파 무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불산에 대해서 화학무기에 대해서 그 발사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호소 다 합니다. 약품 냄새가 난다. 화학 냄새가 난다. 생선 썩은 내가 난다. 그거는 VX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또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이 따로 있고요. VX는 고무 타는 내가 나고요. 생선 썩은 내 화학 냄새가 나는 건 그 물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가스는 세제 냄새, 비릿비릿한 냄새가 나고요. 염소 호흡곤란 주는 염소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락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모두 그런 화학물질 냄새를 호소합니다. 하다못해 음식에서 커피, 밥에서도 식당 같은 데서 뭐 사다가 먹어도 앉아서 먹어도 그 냄새를 호소합니다. 물에서도. 거기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해서요. 그거를 호소하면요.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진단서를 빼서 마음대로 가두려고요. 정신과에 가서 예를 들어 내가 무기력이나 우울증으로 상담을 하러 가죠.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하는 거. 진짜 어떤 이것이 몇 개 이상 체크가 되면은 우울증이다, 무기력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나를 쳐다본다. 욕을 한다. 또는 나한테 약을 뿌린다. 음식에 약물을 탄다. 커피에.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을 이용해서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의사도 다 한패입니다. 의사가 그 정보를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 다 짜고 치는 한패입니다. 예? 이렇게 둘러싸고 괴롭혀가지고 경찰이 아유 그러면은 한번 많이 힘들고 지금 삶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요즘 무료니까는 정신과 한번 상담 받아보시죠. 여러분들 삶이 전부 파괴되고 가족들도 멀어집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뭐 누가 쳐다보고 약을 뿌리고 그런다고 그래? 집에 들어오고 그런 일 없잖아. 그러면 엄마는 몇 년간 그 고통에 약을 맞으면서 그 대상자는 고통을 호소하다 보면 가족들하고 멀어집니다. 이 약을 맞으면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복지센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그럼 복지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면은 가서 정신과 상담 받으면은 바로 당하는 사람은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싸고 약도 뿌리고 그럽니다. 약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은 체크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바로 망상으로 진단을 내버립니다. 망상이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현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그때서부터 마음대로 가두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일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쉽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보면은 뭐 자살 이런 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자살 예방 콜센터에서 전화번호 있죠. 거기 여러분들 전화하면은 여러분들 신상 정보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둘러싸고 있는 이들한테 정보가 바로 송출이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법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행정기관 모든 시청구청장, 법원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그 정보를 모두 줘라. 협조해라.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지금 비소까지 치료제를 둔갑을 시켜서 저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 고문과 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 3개 피를 폈는데요. 만약에 뭐 1개 피, 2개 피 더 폈다면 계속 뿌렸을 겁니다. 이들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선을 벗어난
악마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